우리가 이런저런 변형을 하면서 아까 원단을 삭제했죠. 그러면서 바인딩도 사라졌어요. 바인딩은 사실 이 패턴을 자르기를 하면 또 바인딩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판에 이제 절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개선 넣으려면 일단 절개선을 그려야 돼요. 내부 다각형 선툴 이용하고 마우스로 꾹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또 끝나는 점에도 마우스로 꾹 눌러서 드래그하면 곡선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해도 되고 키보드 엔터를 누르면 바로 내부 다각형 선툴 사용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반투명 상태로 보면서 라인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절개될 위치인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확인하면서 디자인을 결정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겠고요. 뒤쪽에도 V자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개선 넣어야겠죠. 내부 다각형 선툴 이용해서 시작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드래그, 끝나는 위치에서도 드래그해서 엔터 눌러서 곡선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점선 수정 툴 이용해서 선분을 수정해도 되겠고 또 곡선의 형태도 핸들 이용해서 이렇게 수정해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선 기준으로 자르기와 재봉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굉장히 잘 잘라진 편인데요. 가끔 이상하게 이렇게 선이 짧은 경우에 끝까지 안 잘라지고 이렇게 애매하게 잘라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전에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추기 패턴 외곽선을 해주면 이 선이 패턴 외곽까지 딱 가도록 수정됩니다. 그리고 자르기와 재봉을 하면 깔끔하게 잘 잘라집니다. 혹시 찜찜하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거나 할 때는 이 선 자체를 패턴 외곽으로 이렇게 밖에까지 나가도록 디자인을 하고 자르기 해도 됩니다. 그러면 선이 모자라서 잘라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다 잘라 놓았습니다. 여기에 장식으로 레이스도 추가해 보려고 하고요. 위쪽은 또 반투명한 원단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새 원단을 만들어서 이 패턴에 패브릭 2를 적용을 하고요. 이쪽에도 잘라놓은 패턴에 패브릭 2 적용하고 불투명도를 낮춰서 이렇게 약간 투명한 원단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레이스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프릴 장식을 넣는 거죠. 이 선의 길이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163점 얼마가 됐어요. 프릴이면 약간 더 길어야겠죠. 저는 250에 높이는 25 해서 프릴 패턴을 그렸습니다. 동시수정 패턴 복제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해서 반대쪽 패턴도 만들어야겠고요. 이 절개된 선에 재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그대로 재봉이 되면 선분 길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해서 고무줄 비율 100 해서 늘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해 두도록 합니다.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 저는 이 스커트 부분을 비활성화를 할 거예요. 아니면 프리즈를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이 스커트까지 시뮬레이션이 되면서 시뮬레이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패턴이 위쪽에 있어도 사실 잘 배치가 되지만 알아보기 편하도록 배치되는 근처에 이렇게 이동해 놓도록 하고 그리고 재봉된 패턴의 배치 옆쪽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쪽에 배치가 됐어요. 잘 배치되었는데 문제는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죠. 패턴 선택해서 2번 누르고 겉쪽으로 이 파란색 기즈모의 파란색 화살표를 당겨서 겉쪽으로 당겨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죠. 입자 간격은 5로 하겠고요. 개별 두께 충돌 1, 개별 두께 렌더링은 얇은 옷이니까 0.5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릴의 길이가 적당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 같죠? 자, 그러면 뒷판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뒷판의 이 절개선 길이는 좀 더 길어 보이는데 186. 그러면 가로로 300 정도 하고요. 세로로 25 하겠습니다. 이 패턴도 동시 수정 패턴 복제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하고 여기 이 절개선에 재봉을 하였고요. 역시 이 절개선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고무줄에서 비율 100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피스 2개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재봉된 패턴의 배치 옆쪽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데 이 상태로 그냥 시뮬레이션 하면 이 부분하고 같은 높이라서 서로 밀어내게 돼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살짝만 당겨내고 시뮬레이션 해서 고정합니다. 입자 간격은 5, 개별 두께 충돌 1, 개별 두께 렌더링은 0.5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하면 이제 프릴이 잘 자리를 잡을 것이고요. 프릴 끝부분도 고정해 줘야겠죠. 자유재봉 이용해서 이 부분은 여기 이쪽에 재봉을 하고 재봉선 유형은 턴드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고정하면 약간 짧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중심 쪽으로 연장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한 15 정도 연장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재봉 이용해서 여기는 이렇게 재봉할게요. 왜냐하면 지퍼가 들어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이 재봉되면 안 됩니다. 여기랑 재봉이 돼야 되고 이 부분에 고정이 돼서 지퍼가 한 번에 이렇게 재봉이 되어야겠죠. 여기도 턴드로 바꿔놓도록 하고요.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이 부분도 고정이 되었고 이 뒷중심선에도 프릴이 고정되게 됩니다. 앞쪽에도 같은 작업을 해줘야겠죠. 점선 수정 툴로 이 점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앞쪽으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한 15, 20 정도 늘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정해 놨고 자유재봉 이용해서 여기 진동둘레와 고정을 하고 재봉선 유형은 턴드. 그 다음 프릴은 앞중심선에 고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골 패턴이라서 합치기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앞중심선을 재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하면 고정되겠죠? 자, 이렇게 프릴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절개된 위쪽에 레이스 느낌을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레이스는 이 부분을 두 겹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얇은 원단을 한 겹 깔고 위쪽에 레이스 원단을 추가하는 그런 디자인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래픽으로 쉽게 두 겹처럼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체창에 그래픽 탭을 열어놓고 텍스 레이스 69 이미지 파일을 찾아서 이 물체창 그래픽 탭에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그러면 레이스가 추가가 되었고요. 이 레이스를 여기 위쪽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레이스를 추가하기 전에 앞중심선은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합치기 하고 이쪽도 합치기, 허리밴드도 당연히 합치기 하고 스커트 부분도 합치기를 해놓고요. 허리밴드는 합치기 하면서 심지가 해제가 됐으니까 심지 다시 접착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레이스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그래픽 변환 툴 이용해서 이 그래픽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하면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이 그래픽을 선택해서 반복해서 지금 반복이 없는 상태인데 패턴으로 해주면 이렇게 패턴 피스 전체에 채워지게 됩니다. 중심 쪽에 좀 다른 무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 그래픽 변환 툴로 그래픽을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위치가 이동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요. 저는 물론 회전은 할 생각은 없지만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뒷판에도 넣어줘야 되겠죠? 이 위쪽 부분에 뒷판에도 레이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레이스 이미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되고, 선택해서 속성창에서 반복 없음인데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 이쪽에도 똑같이 넣어주고 반복해서 패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굳이 이쪽에는 그렇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칭 패턴의 복제라는 옵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칭 패턴의 복제를 하면 레이스 원단을 반쪽 뒤집어서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원단이 반대쪽이 사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 하였고요. 그냥 그래픽 탭에 있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 인 드롭해서 적용을 하고 반복해서 패턴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맞춰 놓았습니다. 양쪽의 레이스 무늬가 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3D 창 보면서 이미지를 이동해서 양쪽 무늬가 중심에서 맞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대략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그래픽 이미지를 이제 선택해서 컬러를 바꿀 수 있는데요. 일단 스커트도 활성화를 하고 시뮬레이션 해서 앞에서 비활성화를 해서 옷이 좀 분리가 됐을 거니까 다시 시뮬레이션해서 붙여주도록 하겠고요. 원단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라이브러리 창에서 페이브릭 폴더에서 원단 지정합니다. 실크 듀케스 세틴 사용하겠습니다. 이 원단 선택해서 패브릭 1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 이 실크 원단이 의상에 적용이 되었고, 종류는 패브릭 실크 세틴하고 텍스처 색상 제거해서 컬러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반사 강도가 워낙 강한 것 같으니까 조금만 낮춰서 톤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번호는 복사해 놓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이 레이스 원단, 반투명한 원단에도 다른 원단을 지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 실크 듀케스 세틴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오간자 같은 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간자도 광택이 좀 있는데 샤이니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색상 제거하고 색상은 컬러는 같은 컬러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종류를 바꿔버리면 불투명도가 도로 100%가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불투명도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레이스 이미지, 이것도 컬러를 바꿔주면 됩니다. 텍스처 색상 제거를 먼저 하고 이렇게 컬러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약간 더 진하게 해야 잘 보일 것 같죠? 살짝만 더 진하게 해서 어두운 컬러로 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서서 사용했던 이 지퍼 플러가 아직 남아있죠? 지퍼 플러도 색상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넥라인과 진동둘레 지금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바인딩을 해서 시접 정리한 것까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인딩 툴 사용해서 이렇게 시작점 방향 클릭해 가면서 시작점에 다시 더블 클릭해서 바인딩을 지정해 주고, 자, 넥라인에도 시작점에서부터 이렇게 넥라인 따라서 한 바퀴 돌아서 더블 클릭해서 바인딩을 해주겠습니다. 바인딩 수정 툴 이용해서 바인딩들 이렇게 선택하고, 원단은 실크 오간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너비는 8mm 정도 하도록 하고, 개별 두께 충돌은 1 하겠습니다. 원단과 사이에 너무 많이 공간을 남기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제 원단도 적용이 되고 바인딩도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옷을 뚫고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실제로 옷을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반투명한 원단이라서 그 반투명 부분이 있는 곳은 선택한 노란색이 겉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실제로는 옷을 뚫고 나오거나 바인딩이 밖으로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광택이 굉장히 강해지네요. 조금 더 낮춰야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플레어 원피스를 제작을 하였고, 또 그 플레어 원피스를 변형을 해서 레이스 원단도 추가를 하고 스커트도 길이 조정을 해보았고, 또 허리는 슬림하고 전체적으로 셔링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변형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넥라인과 진동둘레에는 바인딩을 넣어서 의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도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플레어 원피스를 제작을 하고 디자인을 변형해서 이렇게 드레스로도 표현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플레어 원피스 원본을 저장을 했었죠. 그러면 변형된 디자인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본인이 작업한 것들을 잘 보관하고 또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